시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코스피가 또 하루 만에 2,000선을 반납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플러스로 출발했던 코스닥까지 함께 꺾였다는 점인데요. 시장은 2,000도 반납하고 빠졌고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역시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중장기 국채 입찰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관망세가 훨씬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기관도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매도 규모가 1,000억이 넘는 그 어떤 주체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늘도 1% 넘게 상승하면서 여타 많은 종목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정확한 종가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유로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일 관망 심리가 작용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또 하락했습니다. 장중 흐름,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약보합권으로 출발한 후에 오전장 혼조세를 보이다가 낙폭을 확대하고 장중 한때 1994선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2,000선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23% 하락한 199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요. 외국인이 4거래일째 벌써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 오늘 95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됐고요. 기관도 역시 29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일종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으로 출발한 후에 장중 한때 505선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장중 하락했죠. 500선이 좀 위태로워 보였는데 장 마감 가까이 낙폭을 좀 줄인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34% 하락한 50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입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는데요. 소폭 매도에 그쳤고요. 개인만이 저가 매수 행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스페인 장기 국채 입찰을 앞둔 경계심으로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북한의 강경 발언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달러 매수 심리를 자극하면서 1,140원대로 올라섰지만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을 좀 줄인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80전 오른 1,138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상승폭을 좀 올린 모습인데요. 1.08% 오르면서 130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도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 1.52% 하락했고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약보합권에서 31만 4,5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SK하이닉스는 막판에 힘을 발휘한 모습입니다.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2.67% 상승했습니다. 28,8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화학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생명 역시 2%대로 오르면서 94,5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하루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부담에 2% 넘게 밀려났습니다. 35,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은 1.31% 오른 반면에 오늘 안철수 연구소가 3.49%, 서울반도체와 CJ오쇼핑은 1%대로 밀려났습니다. 포스코 ICT 0.13% 강보합권에서 7,8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CJ ENM도 오늘 3%대로 밀려나면서 27,1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SK브로드밴드 1.3% 하락했고요. 젠백스가 약보합권에서, 반면에 동선은 1.38% 오르면서 오늘 33,1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인터플렉스가 4.34% 올랐습니다. 오늘 62,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중국 관련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전에 오늘의 특징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삼성의 정유업 진출을 통해서 정유 4사를 경쟁체제로 전환해 중장기적으로 기름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오늘 정유주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3.75%, GS가 2.36%, S오일이 4.17% 하락하면서 오늘 103,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금융주가 오늘 하루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습니다.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2.17% 하락하면서 46,6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한지주도 2%대로 밀려났고요. 오늘 우리금융과 KB금융 그리고 BS금융지주도 1%대로 밀려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는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방산주가 또다시 들썩였는데요. 방산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메탈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2,3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스페코도 13% 넘게 급등했고요. 오늘 휴니드 9.14%, 퍼스텍은 5.63% 오르면서 2,2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3가 출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수혜주로 꼽히는 IT 부품주들이 오늘 하루 강세 보였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2.46% 상승하면서 10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인터플렉스 4%대로 올랐고요. 이녹스가 8% 넘게 급등하면서 23,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원양자원이 공시 위반으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차이나 그레이트가 1.35% 밀려났고요. 차이나 하오란이 2.99%, 중국 엔진 집단이 4.83% 하락하면서 3,74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SKCNC가 1분기 호실적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SKCNC는요, 오늘 7.35% 상승하면서 10만 9,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경동나비엔이 석탄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에 오늘 하루 강세 보였습니다. 경동나비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43% 오르면서 7,66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그린손해보험이 대표이사 횡령설에 주가 급락했습니다. 그린손해보험 오늘 8.48% 하락하면서 1,830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오늘장 상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전문 여행업체 BTNI가 5거래일째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1,9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아쉽습니다. 1999.86. 마이너스 4.6포인트 정도 났습니다. 코스피 기준인데요. 이번엔 시장 공감대 OX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본 뒤에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를 통해서 쉽게 의견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과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유로존 문제군요. 유로존 국채 매입 프로그램 축소 현실화되나? 두 번째, 현재 박스권 장세가 곧 매수 타이밍이다. 세 번째, 위기의 태양광주 2분기쯤에는 좀 나아질까? 마지막으로 피팅 업체의 조정, 지금이 저가 매수의 찬스다? 먼저 첫 번째 유로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 스페인의 장기물 국채 입찰을 앞두고 유로존 문제를 아니 짚을 수가 없겠죠. 유로존 국채 매입 프로그램 축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지 여부 먼저 OX를 통해서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소될 수 있다. 축소될 수 있다. 김주선 대리님 거의 이쪽 자리에서 유럽 얘기 굉장히 많이 풀어주셨는데요. 왜 유로존의 그 국채 매입 사주는 프로그램이 좀 중단 혹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조금 제가 X가 잘못된 것 같은데 축소가 현실화되냐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은 축소되지 않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요. 예,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주제가 저희 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네. 축소 현실화되나니까 현실화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X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맞게 드신 겁니다. 예, 맞게 들은 건가요? 어쨌든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어제 그 유럽이 많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좀 요 주제에 화두를 좀 드렸는데요. 네. 그 어제 이제 스페인 이제 최근에 그 굉장히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스페인에서 은행들 자본 확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정 위기가 또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일에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이거에 대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 장중에 스페인 대상으로 쉽게 말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라. 우리가 무한정으로 도와줄 수만 없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영국에서도 통화정책회의가 열렸는데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한 분만 찬성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유럽이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거의 4% 가까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유로존에서 특히 ECB 쪽에서 국채 매입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중단할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LTR로 3차도 원래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는데 그것도 중단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있어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조금 지금 어제 장은 이제
그 장중에 너무 강력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급락했지만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바로 줄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6%에서 7% 정도 가면은 그 부분에서는 ECB나 이쪽이 가만히 있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어차피 지금 유럽 자체가 이제 계속 그리스 한 부분 가지고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감안할 때 스페인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제 그런 멘트가 나온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정 위기 대상국들이 도덕적 해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긴축 정책, 그러니까 긴축에 있어서 강도를 빨리 하고 더 강하게 하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너무 기댈까 봐. 예. 그리고 예. 실제로 어제 스페인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거든요. 7bp에서 8bp 정도 하락한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자체가 크게 변하는 일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너무 유럽 중앙은행 쪽 믿지 말고 각 나라별로 조금 더 너희들끼리 타이트하게 돈 운용을 좀 잘해보라 이런 압박용이다. 그래도 막판에 도와줄 수밖에 없을 걸 이런 의견이었는데 비슷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규모, 그러니까 덩치 자체가 크죠. 뭐 그리스나 포르투갈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좀 큰 덩치를 좀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놔두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따르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은행들에게 500억 유로에 상당한 자본 확충, 그러니까 이 부분 어느 정도 좀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부분, 뭐 시장에 받는 충격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상당히 조금 아직까지 해소가 된 그런 지금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상당폭, 상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좀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되 일단은 너무 큰 공포감보다는 너무 일단은 뭐 적극적인 대응은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 박스권 장세에 좀 지겨우실 것도 같은데요. 매수 타이밍일까라는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뭐 자세한 전략은 의견이 나온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박스권 장세 매수 타이밍이다. 매수 타이밍이다. 먼저 호이진 팀장님. 네, 지금 이렇게 좀 시장이 지루할 때 뭘 사는 것이 맞습니까? 매수 타이밍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일단 주도주로 사야겠죠. 뭐 삼성전자 얼마 전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셨다면 상당히 좀 좋은 수익을 좀 거두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 상당히 좀 경쟁력이 제고가 되고 있는 그런 업체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자체는 상당히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다음에 조선업종 상당히 탄력이 좀 강화가 되고 있죠. 그들의 공통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확대시켜 나가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현대차도 지금 상당히 좀 해외에서 좀 잘 팔리고 삼성전자는 또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 뭐 빅3 업체겠죠. 빅3 같은 경우도 기존의 뭐 선박보다는 뭐 특수선박 쪽, 뭐 드릴십이라든지 FPSO 이 부분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면서 아무래도 자기만의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뭐 건설업종도 거기에 좀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지금 박스권에서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 자체는요. 주도주는 아직 살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급등 나올 때는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고 꺾일 때는 가장 먼저 꺾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현대차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중공업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였던 기존에 상당히 좀 약했던 종목들이겠죠. 뭐 정유라든지 화학주, 그러니까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힘은 좀 살아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딱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오늘 오후에서도 뭐 기관들이 좀 저가하면서 가담을 했죠. 2시가 넘어서자마자 일단은 매도폭을 상당히 좀 축소를 시키면서 장 막판에 100억까지 매도를 좀 줄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시장을 올릴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없지만은 그렇다고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지고 종목이 빠질 때는 2시 이후에 그것들이 밑에서 좀 받는 물량이 좀 받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올해만 지금 매수했던 그 금액 자체가 10조 5천억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탑 11 안에 드는 종목에 대한 매수가 지금 5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뭐 기아차, 삼성전자, LG와 KB금융, 뭐 SK텔레콤 아니면은 뭐 신한지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10조 원 중에서 절반 넘는 금액을 지금 11종목에 지금 편중해서 지금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에 대한 매도가 지금 심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흐름이 가장 좋지 않은 LG화학 같은 경우도 일단은 외국인들은 지분을 계속해서 좀 증가시키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물량이 좀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뭐 일시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은 뭐 삼성전자 전체에 대한 이탈 아니면 시장에 대한 전체에 대한 이탈보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한 종목 갖고 시장을 좀 컨트롤하는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뭘 사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지금 분할 매수 전략이고요. 주식의 50%는 IT, 자동차, 조선, 건설업종 대형주를 좀 매수를 하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 관련 수혜주가 있는 뭐 카지노라든지 피팅 업체, 그다음에 IT 부품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주선 대리님도 역시 현 박스권 장세 매수 타이밍이다에 5를 딱 들어주셨는데 어떤 의미의 5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4월보다 5월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이유는 계속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월 달에 미국 오퍼레이션 테스트 끝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다른 부양에 대한 어떤 액션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7월 달에 이제 유럽 얘기도 ESM 관련해서 연금 펀드 지금 되게 문제가 많은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온다면은 5월이나 그 정도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장이 다음 그 5월에 좀 간다면은 저는 주도주는 IT하고 자동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꽉 잡고 있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낙폭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화학이나 정유 낙폭 큰 거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은 IT 자동차가 주가 되는 그런 이제 매매를 하신다면은 조금 장에 있어서 좀 이제 더 대응하는데 편하지 않으실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예. 결국에 4월장은 또 계속 박스권일 확률이 높지만 크게 좀 오를 5월장 대비해서 IT 자동차를 좀 사두는 기간으로 삼자. 예, 추세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예. 추세적으로는 일단 이번 올해는 이거보다는 위에 한 번 더 갈 거라고 레벨업이 한 번 더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레벨업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대형주 중에서 실적 나오고 뭐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 미리 매집하는 부분 같이 매집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기의 태양광주. 진짜 위기죠. 2분기에는 좀 나아질까라는 부분입니다. 태양광으로 속 썩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건데 두 분의 의견을 어떤지 먼저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분기에도 안 나아진다. 2분기에도 안 나아진다. 어머, 두 분이 오늘 의견이 3개 연속 좀 같으신데요. 먼저 김주선 대리님. 어제 OCI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퍼스트 솔라 구조 조정으로. 뭐 수혜는 OCI밖에 없다. 뭐 이런 단독 뉴스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빠졌어요. 예, 불안하게. 일단은 뭐 구조조정이 진짜 양면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만큼 구조조정이 많이 된다는 거는 업황 자체가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던 거를 이렇게 빨리 거둬들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루 만에 시장이 그쪽으로 다시 선회를 한 것 같은데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60만 원짜리가 20만 원 됐다, 3분의 1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제 생각에는 OCI는 들고 계신 분들도 반등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한 23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혹은 많이 가야 25만 원 정도에서 꺾일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장 컸던 거는 독일에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정책 변화를 하면서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이 부분 가장 큰 시장이 독일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약화가 됐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근데 또 OCI 같은 경우 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죠. 2014년까지 증설을 계속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폴리실리콘 1위 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가도 60만 원 찍었던 건데 지금 이 과잉 공급이 단기간에 해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미 다 짓기 시작한 거 거둬들일 수도 없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회속, 폴리실리콘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다만 제가 반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22일 날 프랑스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프랑스 총선 나오시는 분이 공약을 건 게 원자력 절반 정도 축소하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축소한 거를 다른 쪽으로 돌리겠다라는 얘기를 공약에 걸어놨거든요. 근데 가장 유력한 후보가 지금 그런 공약을 지금 이미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2일 날 총선이 만약에 그분이 되시거나 하면은 뭐 추세적인 건 아니더라도 단기 반등 정도는 그 얘기와 함께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지금 이제 하나 만약에 이게 추세적으로 돌 가능성이 있다면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원자력에 대한 부분 수요가 태양광으로 얼마나 몰려주느냐. 그러면서 또 기존 퍼스트 솔라 계속 얘기 나오는데 얼마나 그 공급에 대한 부분이 과잉 공급이 해소되는 어떤 업황 변화가 일어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옛날에 60만 원 이것까지는 굉장히 기대하기 힘들고 올해 내내 힘들다는 게 중론이고요. 하반기 이후에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고, 저도 그 의견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주선 대리님이 지금 현재 가격의 예. OCI를 갖고 계세요. 꽤 뭐 한 30만 원대? 예. 최근에 샀다고 하셔도 아무튼 30만 원대 예. 샀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언제쯤 파실 거예요? 저는 그런 고객분이 또 일부 계시긴 하신데, 그 제가 따로 이렇게 받아서 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맥시멈 25만 원대에는 전량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23만 원이나 24만 원 근처 가면은 분할 매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저는. 예,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엑시트를 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게. 예. 예. 호이진 팀장님도 역시 태양광주 부진을 빨리 떨어내기는 어렵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폴리실리콘 그렇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뭐 30달러 회복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3월 달에. 근데 지금 21달러, 21.6달러까지 좀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사상 최저가로 지금 급락을 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품값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매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요.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OCI가 가장 큰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지금 태양광 산업 치킨 게임이 좀 진행이 중이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뭐 독일 뭐 업체가 뭐 파산이 되고 공급을 줄이고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도, 일단 공급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그만큼 같이 감소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아무래도 상품값은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가 빨리 살아나서 태양광에 대한 설치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태양광이 지금 설치니까 와트당 단위 비용이 굉장히 좀 크죠. 원자력보다도 훨씬 크고 화력이나 뭐 다른 지금 에너지원보다도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태양광 설치가 많이 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가 상당히 좀 빨리 다가와야만 태양광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성장세를 좀 돌아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단기라는 것은 아무래도 1, 2년 안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수요가 늘어야.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피팅업체 현 국면 조정은 저가 매수의 절호의 찬스이다 하는 부분 OX를 통해서 의견부터 받아볼게요. 하나, 둘, 셋. 찬스다, 찬스다. 두 분 오늘 이 코너 진행 이래 처음으로 4개 질문에 대해서 의견이 모두 같으십니다. 한 번만 여쭤봐도 되는가 봐요. 예, 홍 팀장님 왜 오르지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이 좋은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수주가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피팅 업체 같은 경우는 그거겠죠. 그러니까 배관, 지금 배관이나 지금 보시면 뭐 피팅, 뭐 밸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해양 플랜트나 석유화학 플랜트,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뭐 조선, 그 다음에 뭐 IT 공장 같은 경우에도 다 지금 적용이 되는 그런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밸브를 설치를 해서 그 안에 뭐 유체라든지 기체류가 좀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설치이기 때문에 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설비 투자가 지금 굉장히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해외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우리나라 건설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800억 달러까지도 목표를 지금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또 조선 같은 경우도 뭐 삼성중공업이나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수주가 계속되고 있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25억 달러가 목표 수주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벌써 59억 달러 수주를 좀 달성을 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수준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뭐 하이로코리아나 태광이나 삼성백맨 같은 이런 기업들의 지금 매출도 상당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고, 태광 같은 경우는 1분기 지금 수주량이 사상 최대로 좀 기록을 하면서 947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 상황, 글로벌 경기 상당히 좀 어렵고 시장 상황은 어렵지만은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좀 있다라는 것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렇게 많이 빠진 차트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피팅 업체들 수주가 좀 잘 된다면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조정은 매수기에 대해 역시 오 들으셨어요? 예. 통상적으로 경기하고 원래 비례를 하는데 경기가 네.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각국이 특히 선진국들이 에너지 산업 설비 가지고 전쟁 붙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쟁이 붙었고, 네. 그리고 중동에서
그 기름 오일머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직접 이제 설비에 투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 지금 그 많이들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수주가. 예. 그래서 상반기 굉장히 오른 종목도 있지만은 뭐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하이로코리아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뭐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유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도 오를 같이 들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네. 자, 먼저 홍희진 팀장님만의 내일장 전략 궁금한데 오늘 밤 스페인 고비를 일단 잘 넘기고 나서 네. 내일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저는 해외 뭐 이슈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인데 일단은 오늘 기관의 저가 매수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의 매도 규모 크지 않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보시고,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기관 조정이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승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지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그거를 지금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차트 간단히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네. 2009년도에도 그랬죠. 2009년, 2010년에도 그랬는데 주가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옆으로 좀 기는, 지금 옆으로 기는 횡보장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00선부터 1700포인트, 아무래도 1년 가까운 박스권 형성을 좀 했다라는 거 지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현재 국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르는 게 아니라 지지, 그러니까 1950포인트가 얼마만큼 지금 잘 지지가 되고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승보다 지지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외국인에 의한 지지보다는 기관이 저가하면서 들어오면서 지지가 해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환율이 얼마만큼 지금 워낙 강세 기조로 갈 수 있느냐, 이거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내일 전략도 뭐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조정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선정법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기간 조정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보다는요, 매매겠죠. 그러니까 매매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좀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매수가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주식 비중은 100%인 상태에서 견디느냐. 네. 그 차이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뭐 전자 쪽보다는 후자 쪽,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확보한 뒤에 매수가 들어오면은 같이 가담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근데 아무래도 급등 양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다 줄이시는 것보다는 50% 정도는 좀 갖고 계시면서 만에 한해 상승에 대한 대비는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의 주식 반, 현금 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주선 대리님, 오늘 밤에 스페인 장기물 입찰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 뭐 지금 계속 금리 자체가 다시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입찰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IMF에 대한 언급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아까 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지 중요할 것 같은데, 지지를 해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 이유가 미국 기업들 실적 잘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기업들 중에 한 80% 이상이 지금 예상치에 부합 혹은 그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뭐 야후나 뭐 BOA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MS 같은 회사들 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홀딩에서 지금 진입하는 홀딩에서 크게 수익 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진입하는 종목들은 좀 짧게 보시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IT 같은 경우는 꽉 잡고 일단 가시는 거, 그 정도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여의도 쪽의 시각도 확인을 해볼게요.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2000 또 반납했는데 삼성전자만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은 겨우 4조 원을 넘었네요. 예, 일단은 뭐 유로존 리스크에 따라서 좀 관망세 흐름이 좀 더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은 아무래도 주말까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의 장기채 발행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그 눈치 보기 장세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단기 국채 이찰에 이어서 각각 2년 만기와 10년 만기 등 총 25억 유로 규모의 국채 이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채 국채 이찰에 따른 그 스페인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 여부가 증시의 주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스페인 재무부의 평소 발행 규모에 비해서는 좀 더 적은 수준이라는 점과 지난 단기 국채 이찰이 일단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22의 정치기사가 특정 국가의 국채 수익률 하락을 목표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힌 점 등을 빌려본다면은 일단은 오늘 밤에 국채 입찰에 대해서 ECB 등이 참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더 이 관점을 지켜보고 넘어가자는 관망 심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19일에서 20일 G20 국가들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회의가 있고요. 주말까지 IMF 연차 총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서는 방화벽 구축에 대응하는 G20 국가들의 대응 수준이 어느 수준에서 나올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유로존이 지난번에 구축했었던 방화벽에 대응해서 IMF 등의 지원 규모는 유로존이 예상하기로는 대략 5천억에서 한 6천억 달러의 자본 확충 규모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 규모가 어느 수준에서 나올 수 있을런지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올 수 있을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로존 관련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말에 그 프랑스 1차 대선 역시 대선 후보와 연관된 유로존 내 재정 협약 이행에 대한 불안감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주말까지는 아무래도 그 유로존에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큰 움직임을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스페인의 좀 규모는 작다고 하셨잖아요. 팔아야 될 네. 국채 매각 금액 자체가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ECB 도움이 좀 적어서 그래도 그 뒤에 뭐 회의도 있고 방화벽도 어떤 식으로든 구축이 되고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내일 좀 빠져도 주도주 사면 되겠군요. 일단은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방향성 탐색 구간이 미리 선제적으로 좀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지금 시장 심리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사실 부정적인 부분도 쉽게 찾기는 좀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매매하는 것이 안전하겠군요. 예, 일단은 주말 관련 지표들을 좀 보시고 월요일 날 이후에 좀 더 물론 시나리오별 대응이 가능하실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확인 이후에 그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매매 결정은 다음 주 초에 내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분석이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오신 두 분 수익률 펀치 대결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한 종목씩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수익률은 얼마나 불어났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홍희진 팀장의 고려 아연이냐 아니면 김주선 대리의 LG 디스플레이냐. 자, 승자는 누구일까요? 수익률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자, 모두 다 2.9% 동일한데요. 타인 것처럼 보이지만 홍희진 팀장이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도 보여지겠습니다. 와, 홍희진 팀장님 네, 축하드릴게요. 아닙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인데 일단은 뭐 화끈하게 뭐 오르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아연 같은 상품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면은 뭐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의 힘이 아직까지 좀 살아 있다는 얘기는 글로벌 증시 자체도, 그러니까 은이라든지 그러니까 은이나 금 같은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수요나 값이 좀 견조하다는 얘기 때문에 이 종목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자라는 관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6만 원 손절감을 좀 잘 지켜주시면은 제가 보는 관점 45만 원을 넘어서 5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김주선 대리님도 사실상 동률입니다. 2.9%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수익을 내셨는데 사실은 삼성전기 둘 가운데 고민하셨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만 잡으셨어도 오늘 확실한 승리였을 텐데. 예, 뭐 일단은 LG 디스플레이가 예. 가격이 올라갔다 다시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자면 121선에서 한번 잡아보시고 아까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28,000원이나 그 조금 상회하는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어차피 지금 장도 박스권하고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매도를 하기가 되게 힘들고 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짧은 수익률 보시고 LG 디스플레이 당분간 매매 구간이거든요. 트레이딩 바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호가를 삼성전기를 굉장히 자세히 계속 봤는데 예. 그 11만 6천 원 선에 굉장히
저희들끼리 우주 매물벽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1만 6천이나 7천 선을 강하게 뚫으면은 상당히 빨리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10만 원 하회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진입을 또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것도 박스권 매매시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네. 10만 5,500원이나 6천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은 5%에서 6% 정도 되니까 그런 컨셉으로 계속 한번 놓치지 말고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참고로 이 펀치 코너의 종목 수익률은요, 주간 최고점 기준으로 저희가 집계를 한 것이고요. 이 두 분이 나오시지 않는다는데, 이거 매도해야 되나, 매도 타이밍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늘장, 내일장 프로그램명 클릭하시고 그 안에 시청자 게시판 와글와글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수익률에 대한 점검이었고요. 먼저 오늘 이제 또 두 종목씩을 갖고 나오셨으리라 믿는데 먼저 홍희진 팀장님과 우리 김지선 대리님이 준비하신 종목 두 가지 어떤 것들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성적이 동일하셨던 두 분인데요. 홍희진 팀장님은 이번에 동일금속과 세아제강을 준비하셨습니다. 한편 김지선 대리님은 DNF와 오디텍 준비하신 모양인데 섹터가 전혀 다르다라는 느낌이 언뜻 듭니다. 네, 먼저 홍희진 팀장님이 준비하신 두 종목, 동일금속과 세아제강, 예, 추천 사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손을 안 대겠죠. 그러니까 동일금속도 그렇고 세아제강도 그렇고. 근데 이제 동일금속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금속 같은 경우는 트랙슈, 그러니까 지금 크레인 트랙슈, 그러니까 신발, 그러니까 포크레인 같은 경우 보시면 그 신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바닥권에 지금 트레일러 같이 좀 생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트랙슈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만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해외에 대한 수출도 상당히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지금 뭐 크레인 업체에 대한 수출도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작년 실적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1년 12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 1,000억 원에 영업이익 170억, 지금 당기순이익은 한 110억 정도 달성이 되고 부채 비율 한 35% 정도, 상당히 좀 재무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매출 성장도 상당히 좋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주가 상태도 지금 실적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실적적인 부분도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 상당히 조금 주목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경기 부양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동일금속도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대비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1차례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지금 차트 보시면은 2월 20일 날 17,100원에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조정을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 없이, 그러니까 시장은 떨어지지만 하락 없이 오히려 지금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겠죠.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에서 일단은 뭐 내일 시초까지 좀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 전고점 17,000원까지 일주일 동안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3,500원만 좀 잘 지켜주신다면은 현재로서는 뭐 수익에 대한 기대 수익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고점까지 보셨던 것 같습니다. 동일금속 최근에 기관이 이제 반등의 주체로 나서는 것 같네요. 이제 한 종목 더 세아제강. 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랑은 좀 다른 게 좀 작은 종목을 좀 갖고 왔고요. 코스닥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갖고 왔고,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지금 유망할 것 같아서 좀 갖고 왔는데, 세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강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 테마로 좀 지금 각광을 좀 받고 있죠. 국내 관광 시장에서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죠. 얼마 전에 뭐 한국 러시아 가스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지금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 이유 때문만 급등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 아직까지도 저평가.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상 PER 대비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이 한 5배 수준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이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전체 자산이 지금 1조 9천억,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5천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PBR적으로도 상당히 좀 저평가가 좀 되어 있다는 거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1차적으로 하락이 나온 다음에, 하락이 좀 나온 다음에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은 단기, W자, 제가 W자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9만 원대 초반에 찍고 나서 다시 한번 9만 6천 원, 그러니까 저점을 좀 지지하는 흐름을 봤을 때 전저점을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동사도 역시 철강주이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주 역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하셔서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바닥을 좀 다져지는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해 보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은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초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다가 목표가는 11만 원권, 11만 원권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8만 6천 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셔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굉장히 여유 있네요. 한 10%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해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대응 전략을 짜봤습니다. 네, 이번엔 김지선 대리 두 종목 DNF와 오디텍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IT 부품주를 다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뭐 아까 좀 연계가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IT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크게 이제 업황이 돌면서 다 그쪽에 이제 고객사를 그런 큰 회사들 하고 있는 이제 그 밑에 있는 하위 업체들이거든요. DNF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반도체 화학 소재 쪽인데 쉽게 말해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칩 패키지 업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가장 좋게 지금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은 실적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크게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출이 한 4분의 1 정도, 한 25% 정도 차지하는 회사고, 유럽 최고의 반도체 회사죠. TSMC 같은 데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주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010년부터 따지면은 거의 영업이익이 2배씩 증가가 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서 굉장히 뭐 너무 오르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2,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단기적으로도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목표가 책정 기준은 비슷한 업체들이 PER 한 16배에서 17배 봤는데 한 3년 평균 EPS를 곱하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13,000원까지는 길게 목표가 잡으면 13,000원 정도까지도 쉽게 말해서 전고점 뚫고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냈어요. 목표가는 뭐 일주일이긴 하지만은 12,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로 해서 짧게 이렇게 어차피 지금 일주일 단위로 계속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 전략은 일주일 전략은 세워드리지만은 향후 계속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충분히 지속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은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디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디텍은 우리가 흔히 이제 LED 쪽 업체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LED 쪽에서도 조명이나 TV 업황이 지금 저점 통과하고 뭐 저번에는 런던 올림픽 관련해서 뭐 수요가 늘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스마트폰, 그러니까 갤럭시 S 다음 달 3일날 출시되기로 확정돼 있는데 동작인식이나 지문인식 쪽에 이미 지금 그 처음으로 이쪽에 이제 들어가기로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가 모멘텀이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최근에 굉장히 5일 연속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매물이 좀 나왔는데 주식 배당이 있었습니다. 주식 배당이 있었는데 12만 주 정도 있었는데 뭐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나 이런 분 이렇게 안 하고 장 내에서 직접 던지고 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충분히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이 계속 저는 그 전방 업체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61선 정도까지 지금 왔거든요. 61선 뚫린 적이 지금 최근에 없습니다. 한 2-3달 정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61선 맛 닿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일주일만 보더라도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 목표가는 한 1,500원으로 설정해 드리되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의 고객사들이 계속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커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그 관심 종목으로 두고 한번 보신다면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그렇고 뭐 꽉 잡고 가는 종목으로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뭐 오디텍을
목표가 1,500원, 손절가 9,000원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의진 팀장도 앞서 동일금속과 세아제강 언급하셨는데 앞서서 지난주 점검할 때 눈치채셨겠지만 한 종목만 압축을 해서 대결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해야 승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홍의진 팀장님 네. 마음에 결정하셨죠? 네, 동일금속, 세아제강 가운데 한 종목은요? 네, 저는 세아제강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세아제강 흐름이 오늘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떨어졌다고 흐름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일단 양봉을 좀 기록을 했죠. 그다음에 지금 매도가 지금 거의 없다라는 부분, 거래량이 전일보다 확 줄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일보다 거래량이 줄었는데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매도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일단 주가 상승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중국에서 언제 부양책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국 관련주는 하나씩은 좀 포트에 갖고 계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좀 중요한 부분이 한러가스관 테마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간헐적으로 이 뉴스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금 16일이죠. 16일 날 박재환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러가스관 중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경제 협력,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가스관이나 뭐 전력이나 그 다음에 철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협력을 좀 강조를 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가스관 테마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중국 모멘텀, 가스관 모멘텀 거기에 실적까지 플러스 시켜가지고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그래서 시초가 매수 11만 원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손절가는 8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현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마음고생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웃으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주선 대리님은요, DNF와 오디텍 가운데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오늘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예, 저도 뭐 사실 두 개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최근에 뭐 오디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주식 배당에 대한 이슈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만 봤을 때는 오디텍이 조금 더 일주일 수익률은 좋지 않을까 해서 오디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후회 없으신 거죠? 그 후에는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후회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김주선 대리님이 선택한 종목, 홍의진 팀장님이 선택한 종목, 천 종목까지 제가 정리해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홍의진 팀장님은 이번 주 오늘 동일금속과 세아제강을 얘기를 하셨었고요. 김주선 대리님은 DNF와 오디텍을 언급하셨는데 한 종목씩으로 압축을 시킨 결과 이렇습니다. 홍의진 팀장의 세아제강과 김주선 대리의 오디텍 대결이 이번 한 주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홍의진 팀장님의 세아제강, 지금 중국과 가스관 모멘텀, 실적 대비 저평가, 이런 아주 좋은 재료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목표가는 11만 원 늘 시초가 정도 바닥 다지는 구간에서 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김주선 대리가 언급한 오디텍은요, 많은 분들이 LED 위주로 알지만 갤럭시 3의 동작 지문 인식을 지금 또한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 기대하고 있고 주식 배당 관련한 악재는 상쇄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하셨어요. 내일 역시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1,500원이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홍의진 팀장의 세아제강이냐 아니면 김주선 대리의 오디텍이냐, 다음 주 이 시간 후회 없는 대결 결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홈페이지 개편 기념으로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에서 50%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고 합니다. 3개월 가격으로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plus.cntv.co.kr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4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 마칩니다. 스페인 국채입찰 결과 체크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